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지난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현재 반독점 재판의 핵심 온라인 광고 매출이 크게 늘면서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 둔화를 상쇄했습니다. 알파벳은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90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9조 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 891억 2천만 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 역시 2.81달러로 월가의 예상치인 2.01달러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34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나 늘어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광고 사업이 이끌었는데요. 구글의 광고 매출은 668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늘었고 직전 분기 증가폭 10.6%에는 못 미쳤지만 시장의 전망치인 7.7%는 훨씬 웃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1분기에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구글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 매출은 1분기에도 전체 매출의 74.2%에 육박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은 확실히 성장이 둔화됐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난 1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 30.1%와 비교해서 성장폭은 다소 줄어들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 122억 7천만 달러에도 못 미쳤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17.8%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9.4%와 비교해서 훨씬 올랐습니다. 1분기 유튜브 광고 매출은 89억 3천만 달러로 월가에서 집계한 기대치 89억 7천만 달러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구글은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자사의 인공지능 AI 검색 기능 AI 오버뷰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5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0월 10억 명과 비교해서 반년 만에 5억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또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자율주행 부분 웨이모와 생명공학 부문 벨리를 포함하는 아더벤츠 부분은 매출은 4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 4억 9천5백만 달러보다 줄어들었으며 손실액은 12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에 10억 2천만 달러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AI 부문인 구글 클라우드 매출 성장을 면밀히 주시할 전망인데요. 경쟁사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구글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올해 AI와 관련해서 모두 750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입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관세부가 이전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이번 분기 전망은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들은 이 또한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벳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난 한 달간 15% 정도 급락했었습니다. 다음 인텔 실적 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은 1분기에 126억 7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13달러의 조정된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예상치 125억 달러와 0.01달러를 각각 웃돌았습니다. 인텔의 데이터 센터 그룹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4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또 다른 주요 사업인 PC용 칩을 포함한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매출은 8% 줄어든 7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47억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이 매출은 대부분 인텔의 다른 부분과 내부 거래에 의해서 발생해서 중복됩니다. 인텔은 2분기에 매출은 예상 범위 중간값인 기준으로 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당 순손실도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월가의 평균 예상치 128억 2천만 달러보다도 낮았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인 0.06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텔은 2분기 실적 전망이 거시 환경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인데요. 이번 실적은 팻 게싱어 정 최고 경영자 CEO 뒤를 이어서 리프탄 CEO가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처음 내놓은 성적표입니다. 인텔은 실적 전망치가 부진함에 따라서 비용 삭감 등의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진 직급을 줄이는 등 운영 및 자본 비용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체 직원의 20%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올해 운영 비용을 당초 목표치인 175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내렸고 투자 등을 위한 자본 비용도 목표치도 20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하향했습니다. 인텔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미국 경제매체 CNBC에서 운용 비용 감축에는 특히 관리자의 직책의 감원이 포함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감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리프탄 CEO는 성명에서 1분기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지만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4.37% 오른 인텔의 주가는 장 마감 후 애프터장에서 5% 이하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인텔의 보수적인 실적 가이던스와 구조조정 계획이 단기적인 경영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투자자들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관련 정책 리스크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는 입장인데요. 게다가 인텔의 주가는 실적 발표 전날까지 올해 들어서만 약 7%가량 오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으로 인해 그간 상승분이 상쇄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팹리스 경쟁사 대비 느린 사업 속도 전환과 파운드리 시장 내의 경쟁 심화가 중장기적인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은 경기 침체 우려로 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게 호재였습니다. 케빈 밀러 아마존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부사장은 미국 에너지햄 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몇 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매우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월가에서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차이가 있는 발언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컴퓨팅과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이사인 조지 파커는 우리는 어떠한 축소도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에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해당 AI 모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력주가 하락했지만 그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문가들의 반응도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은 밤새도록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터무니없이 관세를 인상하는 대신 합의를 원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는 것 같고 전날의 낙관론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이체방크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양보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증시 낙관론과 별개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UBS는 시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 방향으로 빠르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며 관세에 민감한 주식의 가격이 공격적으로 재조정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 대비 20% 하락했다고 짚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도 우리는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